오늘은 사장 없이도 잘 돌아가는 매장 천안에 있는 육화미에 나왔는데요. 원활한 매장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장을 대신해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깃집 사장님이라는 꿈을 위해서 과감하게 S전자를 퇴사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으로 무려 4개 매장을 운영하시는 육화미 이정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정아입니다.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깃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고깃집, 제가 육화미를 만들 때 저희가 고기육, 꽃화, 아름다움의 미거든요. 그래서 꽃이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또 우리 매장에 와서 좋은 시간도 갖고 좋은 감정들이 피어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깃집을. 고객들에게 그러한 감정이 피어나도록 대표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육화미를 만들기 전에 이제 다른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2년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기보다는 불편한 걸 다 제거하자.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계속 우리 집에 재방문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매장. 그러니까 왜 우리 좋은 데 가면 누구 데리고 오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매장, 이제 같이 가고 싶은 매장, 그런 재방문을 위주로 더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전략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손님으로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을 제거를 했는데요. 당장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저희가 특별하다 이렇게는 느끼실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고깃집이나 다른 타 매장을 갔을 때 저희 매장이 생각나게끔 카미 가면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걸 떠오르게 저는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고객이 육화미를 경험하면 다른 곳이 불편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 결국에는 고객의 기억에 남는 것, 이게 바로 브랜딩이자 고객의 인지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다고 제가 고깃집 가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유증기나 기름기, 기름이 튀는 거, 그런 거가 제일 불편하다 해서 저는 하양식 로스터를 이제 삼겹살집에 보통 고급 갈비집에만 제가 있었을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겹살집에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의자 등받이 같은 것도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했어요. 단독 룸을 못 만들더라도 붙박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조금 다 높게 해서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시야가 약간은 가려질 수 있도록, 그다음 뭐 화장실에 손님들이 쓸 수 있는 호출벨이나 이런 거 준비해놨고, 여성용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오더도 보통은 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 넣어져 있어가지고 고객님들이 바로 눈앞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객 편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회식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막내들이 이제 시키기가 되게 눈치가 보여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테이블 오더가 자기 앞에 있으면 몰래 시키니까 저도 좋고 손님도 좋고 서로 좋아요. 네, 일반적으로 식당 가면 테이블 오더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고객 편의는 물론이고 또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의 기억에 남는 육화미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리뷰 같은 거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컴플레인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깃집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이 본점 1층 같은 경우에는 방음 이렇게 천장에다가 방음판을 이렇게 막 달았어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판 같은 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좀 소리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직원들이 복장을 보면 어떤 직원들은 뭐를 딱 달고 있더라고요. 자격증 같은 게. 그게 뭘까요? 고기 굽기 자격증이라고 저희가 일정 테스트를 통과한 직원들한테 저희가 임의로 자격증을 발부하거든요. 어디 외부에서가 아니라 직접 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입각하는 기준에 이제 해가지고 자격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MOT라고 해서 MOT를 기본적으로 멘트,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멘트를 다 이수하고 나면 그릴링 서비스를 배우거든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배우면 보통 저희 기준으로는 2인분을 2테이블 거기 제대로 구우면서 멘트까지. 근데 그걸 이제 10분 내지 맥스 14분 안에 끝내고 합격을 하면 그 자격증이 나가요.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기를 구워봐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나요? 근무 시간에는 따로 연습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겠다고 하면 그런 고기들은 얼마든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고객의 기억에 남는 그런 강력한 브랜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유카미는요, 인테리어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멘트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기억에 남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을 위한 노력과 전문성을 이러한 명찰 같은 걸 자격증을 통해서 고객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장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날수록 나를 대신해서 좀 책임지고 관리해줄 중간 관리자가 필요할 텐데요. 유카미의 직급체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구워주는 고깃집이다 보니까 홀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원, 주임, 프로, 매니저, 부점장, 점장 이렇게 돼 있고 주방에는 실장님, 뭐 참모님 이렇게 있는 매장이 있고 실장님 없는 주방 이모님들도 있어요. 그냥 주방에 다 한 명. 네네, 그럼 홀 중심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죠? 점장님은 이제 손익 관리를 하고 어쨌든 주방에도 이모님 장인 한 명은 계시잖아요. 주방하고 홀하고 소통을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서 서로 소통하고 점장은 그냥 매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또 각 직급별로 이제 점장을 도와주는 일을 부점장이나 매니저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직급 외에 따로 위생 담당자, 발주 담당자가 있어요. 자기 직급이 없어도 위생을 잘하는 친구가 오면 그런 친구들은 위생 담당자, 좀 꼼꼼한 친구들이 오면 발주 담당자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담당자를 지정해줘서 점장의 신경을 조금 덜어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한테 뭔가 혜택도 주는 거예요? 그 담당을 맡게 되면? 근데 담당을 맡게 되면 일단 책임감이 생기니까 진급할 때 성과가 나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돼요. 월급을 더 받거나 그런 건 그렇진 아닌데. 않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도 쌓고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네. 되겠네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하는 직원도 있고 못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요.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진짜 평가 기준이 고객한테 이로운가?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로운가? 그걸로 거의 평가를 하거든요. 스킬적으로 뛰어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못하면 그거는 저희는 진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꾸준한 게 어려워서 성실하거나 꾸준함, 서비스도 평균적으로 잘하는 친구에게 한결같은 거를 최고 덕목으로 생각해가지고 저희의 일을 잘하는 기준이 12가지 있는데 거기에도 뭐 바닥에 보이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줍는가 뭐 이런 걸로 일 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태가 성실한가.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본인들이 뭘로 평가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보통 직원들 매출로 평가하거든요. 4개면은 1등 매장 어디야? 이럴 텐데 매출이 아니라 고객 만족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점장들이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을 하다 보면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네. 경쟁력인 거. 와, 좋습니다. 더 고객한테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잘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는 인센티브도 해봤고 막 그런 걸 해봤는데 돈으로 만족시키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어쨌든 저희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성장을 할 수도 있게끔 직원이 사장이 되어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어떤 직원 알바 대장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친구인가요? 저희가 정직원도 많지만 파트타임에 저희는 동시간대 엄청 손님이 몰리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매장 특성상 알바 친구들도 기본 매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
일을 하게 할까 책임감을 줄까 생각하다가 그런 친구들은 시급으로 조금 많이 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시급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친구들을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제일 잘하는 친구는 알바 대장이라는 배지를 달게 돼요. 직원 말고도. 그래서 알바 대장을 배지를 달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뭐 직원들 대신해서 같은 또래지만 알바들한테 이제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친절 사원 배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지도 달아서 이제 많이 모으게끔. 맞아요. 자꾸 모으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네요. 카미 하면은 매뉴얼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데요. 이 중에서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떠한 기준으로 만드셨나요? 제가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제 현장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똑같게 제가 갔을 때나 우리 점장이 봤을 때나 밑에 사원이 봤을 때나 누가 봐도 똑같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픈, 미들, 마감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근해서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멘트를 정리해 놓은 MOT가 있어요. 근데 멘트보다는 저는 거기서 행동 포인트를 좀 더 중요시하게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제 눈높이가 달라서 직원들은 해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했던 거는 매장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잘된 모습과 잘 되지 않은 모습을 사진을 찍고 키포인트를 거기다 집어서 어느 기준까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 뭐 셀프바를 봤을 때는 셀프바에 이게 밭에 보통 선이 있거든요. 그 선 위로는 이물질이 안 묻게 매번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줬더니 직원들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똑같이 하고 또 사장과 직원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포인트를 두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정말 헷갈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뉴얼이 잘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직원 교육은 누가 언제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달 1회 점장 교육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점장 회의를 해서 한 달 동안 손익, 리뷰, 교육 그런데 매장의 진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걸 갖고 4개 매장 점장들과 얘기를 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받았던 교육 같은 거를 점장한테 교육을 해주고 그러면 그 점장들이 매장으로 돌아와서 그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고 가르쳐봐야 자기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비스를 잘하는 직원도 있고 점장도 있고 뭐 운영을 잘하는 점장 각자의 정점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4개 지점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직원이 전 직원을 교육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뭐 간식을 사다 준다던가 공간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역할들을 해서 좀 정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직원들의 이직이 많다 보면 또 신입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누가 하나요? 매장에서 진짜 사원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만약 사원이 들어오면 그 위에 주임도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는 인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점장이 그걸 계속 옆에서 피드백 해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손님을 응대하러 가기 전까지 이걸 숙지를 못하면 응대하러 못 가요. 그래서 바쁜 타임에는 회식을 잘하는 알바 친구한테, 뭐 알바 대장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그 신입 친구를 붙여서 지금부터 이 시간까지는 이 친구를 태식만 알려달라. 그렇게 하고 피드백하고 있고 이제 그 친구가 최대한 방치되지 않게 신입인 친구 그리고 좀 일찍 불러서 이제 멘트 같은 건 알려주고 계속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신입인 알바 친구들이나 신입 사원이 오기 전에 유니폼, 앞치마, 교육생 배지를 다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오면 바로 그걸 주고 그걸 교육해주고 손님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입구에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멘트를 알려주죠. 제가 아직 교육생이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생이 할 수 있는 멘트를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세심하게. 그럼 고객들도 좀 그걸 보고 이해해 주겠네.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네, 교육생 배지를 달고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세요, 진짜. 네, 신입 직원 교육할 때 이 교육생 배지 다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